안녕하십니까. Y타임스 논평의 최국일입니다. 오늘은 청와대 장하성의 탁상공론이 대한민국 경제 위기의 주범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국 경제의 엔진 자체가 차갑게 식고 있습니다. 경제의 동력이고 성장을 이끌 생산, 소비, 투자 3대 축이 모두 끝모를 추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거시경제 지표는 한마디로 경고 일색이고 증시는 이미 패닉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경제 상황은 지금 총체적인 난국으로 빠져들고 있는 겁니다. 이 대한민국 경제가 문재인 집권 이후에 최악의 상태로 흘러가고 있다는 것은 경제 문외한이라도 금방 체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이 경제 위기를 모르는 사람들의 한 부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대통령을 비롯한 청와대가 그 주범들입니다. 그 사람들은 대한민국 경제가 왜 이렇게 추락하고 있는지 원인조차 모릅니다. 그래서 핑계대기 바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청와대 장하성 정책실장입니다. 장 실장은 4일 국회에서 현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선 이 경제 위기론이 근거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경제 위기론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경제 상황이 결코 위기가 아니다. 참 어디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지만 하여간 뻔뻔하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이라든지 이런 소득주도 성장 정책 기조는 문제가 없다. 오히려 지금의 위기는 이명박 박근혜 정부로부터 비롯됐다. 이런 변명만 일삼았습니다. 여전히 우리나라의 잠재 성장률 수준이 2% 후반에 이르고 있고 이건 우리나라와 경제 수준이 비싸거나 앞선 나라에 비교해서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내년에 470조 슈퍼 예산이죠. 이 470조 규모의 내년 정부 예산안이 집행되면은 소득 주도 성장의 효과도 나타나게 될 것이고 혁신성장, 공정경제 실질적 성과를 국민이 체감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더더욱 우리의 귀를 의심케 하는 게 뭐냐면 장 실장이 경제 어려움을 세금으로 메우려 한다는 비판에 대해서 그 내용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이 낸 세금을 국민한테 되돌려주는 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 그건 모순이 아니, 그걸 비판하는 건 모순이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노골적으로 돈 퍼주기를 통해서 경기 부양을 해보겠다는 건데요. 올해 그랬지 않습니까? 일자리 대책이라 그러면서 54조 원을 공중에 날려버렸습니다. 이걸 생산을 이렇게 적극 권장하는 쪽에 썼더라면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냈을 텐데 이걸 공중에 날려버렸는데 내년에도 일자리 대책이라고 아마 그런 식으로 몇십조 원을 100조 가까운 돈을 또 그렇게 날릴 걸로 봅니다. 그런 짓을 계속 하겠다 그러니까 참으로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이 장하성 실장의 탁상공론에다가 확증 편견까지 있습니다. 그야말로 게으르고 무책임한 좌파의 대표 인물이 할 수 있는데 이 장하성 씨가 한마디로 경제가 성장을 해도 가계소득은 늘지 않고 근로자 간 임금 격차는 더 커졌고 고용 안정성은 낮고 기업의 투자는 몇 년째 제자리 걸음하고 있는 현실을 타개하기 위해서 경제 구조를 바꾸는 일을 시작했다. 지난 8월에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또 경제 구조 변화의 핵심이 뭐냐? 가계 소득을 높여서 총수요 기반을 넓힌다. 이게 바로 소득주도 성장이죠. 그리고 대기업, 수출기업 위주에서 중소, 혁신기업 위주의 정책으로 전환한다. 이게 혁신성장입니다. 불공정한 경제구조, 거래관행을 해소하겠다. 이게 공정경제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책에 나오는 그런 이론들을 다 모아서 지금 문재인 경제정책의 핵심으로 하겠다. 이게 지금 장하성 실장의 경제정책이다. 또 문재인 대통령의 경제정책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핵심 축이죠. 소득주도 성장, 혁신성장, 공정경제가 나온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비판하려면 아마 몇 시간에도 부족할 것 같습니다. 자세한 비판은 김대호 소장이 쓴 돌팔이 진단 처방에 한국 경제가 죽는다는 칼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Y타임즈 들어오시면 자세한 내용이 실려 있으니까 그걸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장하성 실장이 한때 이런 말이 있습니다. 현실을 모르는 한국 좌파는 게으르고 무책임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2014년 교수 시절에
한국의 자본주의로 한국 출판문화상을 수상한 다음에 언론과 인터뷰에서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게으르고 무책임한 한국 좌파의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자신이라는 것은 왜 생각 안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장하성 실장의 경제 출발은 지난 20년 가까운 기간 동안 소득 분배의 균형이 완전히 상실됐다. 그래서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불평등이 심해진 나라가 되었다라는 가정이 출발합니다. 그런데 이게 완전히 사기입니다. 2016년에 출간한 경제민주화 일그러진 시대의 화두라는 책에서 주장한 내용인데요. 이 가정 자체가 괴담 수준의 잘못된 진단입니다. 신장섭 싱가포르 국립대 경제학과 교수가 여기에 대해서 언급을 했는데요. 한국이 경제협력개발기 OECD 33개 국가에서 4번째 정도로 임금소득이 불평등하다. 이런 통계를 가지고 출발한 이야기인데 OECD는 선진국 클럽입니다. 우리는 아직 중진국에 불과한데 주저넘게 우리가 선진국 클럽에 들어가 있는 상황인데요. 이미 고도성장을 다 끝낸 선진국들하고 비교를 하면 여러모로 우리가 열등생인 것이 당연한 일일 겁니다. 그걸 강조한다는 것은 지나치다는 이야기죠. 그런 잘못된 시각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경제 성장률에서 2%대가 뭐 낮은 건 아니다 이런 말을 한 것이 웃긴 이야기입니다.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경제 수준이 비싸거나 앞선 나라 비교해 가지고 결코 낮은 수준이 아니다라고 그랬는데 이건 장 실장이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국제통화기금 IMF가 독일, 프랑스, 일본이 2%에 못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 거기에 비해서 우리는 더 낫지 않냐 이런 생각을 했는데 얼마나 무식한 소리인지를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이미 오래전에 고도성장을 마치고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독일 같은 나라하고 우리의 경제 성장률을 비교하는 건 이건 적절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구나 우리보다 경제 규모가 12배나 큰 미국 경제는 우리보다 훨씬 높은 3%대로 성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데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고 비교하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세계 평균 성장률이 3.7%입니다. 우리 경제를 추격하는 신흥국들의 평균 성장률도 4.7%입니다. 크게 지금 뒤떨어지고 있는데 왜 이런 것은 눈 감고 있냐 하는 이야기입니다. 더구나 소득 불평등에 대한 주장은 역시 괴담 수준에 가깝습니다. 이병태 카이스트 경영학 부소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니계수, 그러니까 소득 분배의 불평등도를 나타내는 지수인데 지수가 낮을수록 이제 평등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때 이 지니계수를 읽을 때 주의해야 될 게 뭐냐? 나라의 규모를 같이 고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국가 규모를 고려해가지고 지니계수를 읽으면 전 세계 200여 개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 이 분배도는 상위 10%인다는 겁니다. 절대 소득 불평등의 격차가 뭐 세계 몇 번째 손가락 안에 꼽는다. 이건 잘못된 해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장 실장을 비롯해 가지고 문재인 정부와 좌파들은 이를 단순하게 산술적으로만 또 자기들 눈에 좋게만 해석을 해가지고 왜곡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 엄격하게 팩트를 따져보면 현재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많으면서 분배가 잘 된 나라는 독일밖에 없다. 이게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경제 현실을 제대로 봐야지 더 이상의 추락을 막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장하성 실장이 다시 묻고 싶습니다. 지금 이 경제 위기가 진짜 근거 없는 위기론인가? 진짜 그런가? 지금 당장 시장에 한번 나가 보시면 그게 거짓인지 참인지 금방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경제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코스피 지수도 연중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제 성장률도 계속 예상률이 낮아져가지고 지금 2.7%도 버거운 상황입니다. 그런데도 경제 위기가 아니라는 겁니까? 1인당 소득이 우리의 2배가 넘는 미국도 3% 성장을 바라보고 있는데 왜 우리만 이렇게 힘겹고 버겁게 지금 가고 있는가? 일본은 일자리가 차고 넘치는데 왜 우리는 일자리가 없어가지고 청년들을 지역으로 몰아놓고 있는 것인가? 주력산업이 다 무너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산업까지 연일 어닝 쇼크를 발표하고 있는데 이래도 경제가 위기 상황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건 어디 나라를 보고 이야기하는 겁니까? 참 한심한 정권입니다.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도 기업들이 경영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업 옥죄기를 연일 하고 있습니다.
재정을 공중에 휘날리던 날리는 단기 일자리를 만들면서 정작 고용지향을 부른 소득주도 성장은 대통령부터 금과 옥조인 양 놓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을 경제 체질이 바뀌는데 수반되는 통증이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참 청와대의 궤변이 우리를 더욱더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이런 와중에 장하성 실장은 고용소득지표 악화는 소득주도 성장을 오히려 속도감 있게 추진하라고 역설하는 것이다.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를 갖다 붙이니까 이게 도대체 어안이 벙벙할 뿐입니다.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겪고 있는 경제위기는 현실을 잘못 진단한 돌팔이 학자를 인해 가지고 말도 되지 않는 그리고 검증되지도 않는 분배 정책이죠. 소득주도 성장을 한국 경제에 무리하게 이식을 시켰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탈이 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현실적인 고려도 없이 무리하게 임금을 높여버린 반시장, 친노동, 반기업 정책이 결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길이 없습니다. 대통령부터 경제인식을 완전히 새롭게 해야 되고요. 자신들의 시각이 왜곡됐고 무지한 결과로 이런 참사가 벌어진 것이라는 반성하에 새롭게 출발하지 않는 한 대한민국 경제는 그야말로 장기 침체라는 어두운 나락으로 빠져들 수밖에 없을 겁니다. 민주당 20년 집권론이라고요. 경제가 무너지면 다 무너집니다.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경제 이게 1년, 2년 지속되면 이때까지 자기들이 그렇게 주장해왔던 헬조선, 그 헬조선이 바로 그 모습일 겁니다. 바로 당신들이 만들고 있는 겁니다. 오늘 Y타임스 논평, 청와대 장하성의 탁상공론이 경제위기의 주범이다. 이 제목을 가지고 함께 생각을 해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